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어제 1월 5일 0시를 시점으로 유시민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알릴레오 첫 방송을 열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대흥행입니다. 하루 만에 구독자가 27만 명, 지금 이 시간은 좀 더 늘었겠지만 27만 명에 이르고 구독자도 80만 명, 그 당시 76만 명을 나와 있네요. 이 기사 올린 시간 현 시점으로. 이 알릴레오 방송을 하는 이유를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는 사실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해서 별로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이 같기 때문은 전혀 아니죠. 만약에 이런 것을 지금 진보 쪽에서 하지 않는다면은 총리까지 들고 나서 보수들이 하는 방송은 전부 가짜 방송이고, 전부란 용어는 안 썼지만 가짜 방송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공격을 계속 할 것이니까요.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비록 이 정권은 헌법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에서 자유까지 빼자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뺄 수는 없겠죠. 자기들이 하는 짓 자체가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재밌게 첫 방송에 문정인 현 대통령, 문정인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문정인 현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좌담자로 모셨습니다. 문특보의 얘기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서울을 안 온 이유는 경제 선물을 갖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선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남북경협 이 상태에서는 지금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매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들고 갈 게 없다. 쉽게 말해서 빈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하는 방송은 사실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추론하는 방송이라 했는데, 지난 12월 18일 처음 방송을 연 홍준표 홍카콜라 TV에서 첫 방송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남쪽을 못 온 이유는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짜로 대담하는 거 봤냐? 라고 했을 때에 좌파 혹은 진보 쪽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의 글이 들어왔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라고. 그럼 지금 이 말대로라면은 문재인 특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논리대로 진보 좌파들이 공격한 대로 하면은 문재인 특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 방송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 방송에서 김정은이 지금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선물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온다. 그래서 제가 12월 모 방송에서는 12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온다고 했는데, 저는 빈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올 거다.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수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제가 보수 쪽에 있으니까, 보수가 하면 가짜 뉴스고 진보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진보가 하면 진짜입니까? 먼저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더 이상 보수가 하는 방송은 가짜뉴스고, 저도 가짜뉴스로 몰리고 있어요.
KT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KT에 화재난 사건을 7개 기관이 대들려서 일주일 이상 조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이건 국가가 아닌 답을 내놓고 있어요. 국가가 아닌. 세상에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그것도 아주 큰 방송에서 저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 죽이겠다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유시민재단 이사장이 한 알릴레오, 이제 쉽게 알릴레오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정말 말 그대로 사실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라면은 이 알릴레오 방송도 공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정성도 가져야 됩니다. 보수가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가짜고 허위사실이고, 진보가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진짜고 합리적이고 사실을 증거로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방송에서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방송을 환영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라.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방송인 만큼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가 그 뛰어난 말솜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중요한, 우리 정두원 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2018년에 핵심 인물은 유시민이라 했는데, 저도 핵심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관심은 유시민 쪽으로 크게 쏠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보수 방송을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가 하는 진보 방송은 사실에 근거를 둔다라는 그런 유치한 발언은 안 할 거로 봅니다. 최소한 무게감으로 보더라도. 다시 문정인 특보 얘기로 되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생각을 같다. 결국 생각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이 같은 거라면은, 결국 목표하는 바가 같다면은 기본적인 동기가, 세 사람 다 기본적인 동기는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은 최소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동기와 셈법은 간단하다. 돈 안 들이고 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트럼프가 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폼페이오를 통해서 얘기하고 트럼프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오는 돈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우리 문특보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김정은이 결국 바라는 건 경제라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돈이 문제예요. 한 사람은 비핵화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은 돈을 주겠다. 다른 사람은 비핵화 해결하기 전에 돈부터 달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같지만 이러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한쪽은 물건을 내놓기 전에 돈부터 달라는 거고, 다른 쪽은 물건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세 지도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다. 2019년에는. 그렇죠. 목표는 같은데 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수단도 달라요. 앞뒤도 달라요.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2018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표는 다 같이 비핵화라면은 거기에 이르는 수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해줘야 돼요. 미국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 세계가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비핵화 쪽에 대북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경제에 줄을 조음으로써 비핵화를 가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2019년에 새 지도자가 목표가 같다. 그러면 가는 방법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김정은을 트럼프가 바라는 방법이 당신이 먼저 정말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다. 라는 걸 설득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해야만 새 지도자가 같은 목표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2019년에 새 지도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거는 립 서비스야. 2018년에도 똑같은 얘기 안 했어요? 갈수록 지금 더 비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건 안 주고 돈부터 받자는 쪽과 물건을 내놔야 물건을 보고 돈을 주겠다라는 거에 싸움이에요. 이 진단은요, 새 지도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how to가 문제예요. 목표로 가는 방법이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갈 거냐? KTX 타고 갈 거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시간은 빠르지만 돈이 비싸다. 택시를 타고 가면 돈도 들지만 시간도 걸린다. 이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 지도자가 함께 가려면은. 자, 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얘기하지 않는 건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내정 간섭 또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볼 것이다. 이것도 웃긴 얘기죠. 내정 간섭이고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일 짓을 우리가 14년 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예스를 해줬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는 청와대 노무현을 모시는 사람으로 있을 때는 이 문제에 자기 생각을 달리 했다라는 게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북쪽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전이었던 후였던 간에, 다시 말하면 청와대의 결정 후였던 전이었던, 그것과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쪽 의견을 물어보자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정 간섭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볼 것이다 라는 우리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김정은에게 대해서 이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다. 있다 손치더라도 김정은의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내정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 제일 어려운 핵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신뢰 쌓이면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좋아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핵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인권 문제 해결하면은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권 문제는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그리고 핵 문제를 해결시키려면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핵 문제를 미국 간에 해결하라고 던져준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끌고 가는 대로 도와줘야죠.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협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달리 해가고 있습니다. 약간 딴 얘기지만 지금 한일 간의 레이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미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내심으로는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옛날에 미국이 우리한테 하던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한국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북한 비핵화 문제 같이 해결하라 하니까 둘이가 싸우고 있어? 싸우는데 꼬라지를 보이게 누가 오라? 물론 미안하니까 혹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은지 왜 자기가 특보로 이때까지 일했는데 결과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1년 지난 지금 결과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만 더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뭐 본인은 엄청나게 신뢰를 쌓아놓은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신뢰가 이루어졌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죠. 물론 신뢰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문특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전선언을 다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미국이 결국 종전선언을 안 해줘서 못했다. 이유는 북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 해주면은 한미동맹이 축소되고 와해 문제가 나올 텐데 너무 큰 혜택을 준다.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국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전선언을 상하오 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보고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밀어붙인 우리의 무리수는 없었나요?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도 한국 정부는 이 남북 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고 잘한 거고 공짜로 먹으려 하는 트럼프가 문제고 종전선언을 반대한 미국이 문제이고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도 미안한지 자기도 안보특보로 일을 했는데 뚜렷한 결론이 없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끝에 가서 이 얘기합니다. 북한도 과감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풍계를 빼놓고는 북한도 말로만 했지 행동으로 보인 건 없다. 이 얘기 직접 김정은한테 좀 하세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행동 없이 미국이 북한에 먼저 베푼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견뎌내지 못할 거다. 이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민주당이 지금 하원에서 집권하고 난 뒤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의 2차 미북 정상회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의 구체적인 결실도 없는데 쇼 그만하라고 트럼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공짜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결실도 없이 미국이 뭔가 북한에게 베풀 수 있어요?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동과 동시에 미국도 부분 해제를 해주면 돌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 말장난이에요. 무슨 부분 해제를 해주라는 겁니까? 북한 행동이 먼저 돼야 돼요. 북한 행동이 뭡니까? 미국이 요구했어요. 핵리스트를 내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고나 보자는 겁니다. 뭐를 숨겨놨는지 알고나 보자는 건데 죽어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문턱보가 나와서 새 지도자가 생각이 같고 비핵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결국 북한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도 노력하고 미국도 노력한다고 하면은 정말 강조해줘야 되는 건 뭐냐? 북한의 핵리스트를 내라 그래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풍계리 핵실험장만 하나 폭파한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으니까 행동으로 보인 것 없다 해놔놓고 뭘 하라라는 얘기는 없고 북한이 행동과 동시에 무슨 행동? 이 행동은 핵리스트를 내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미국도 부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에 의해서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남북 간의 평화가 완전히 영구정착되는 기초를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혹은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설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저는 알릴레오에서 문턱보를 처음 불러낸 이유가 홍 대표가 홍카콜라에서 첫 방송에서 북한이 공짜로 안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려고 불러냈는 줄 알았더니 그러라고 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결국 문턱보 입에서 나온 얘기도 김정은이 공짜로는 안 온다, 무상으로 답방 안 한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해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김정은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청산뉴스처럼 말하는 문턱보의 내용을 이 분석을 해보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한 답인데 남북정책, 미북관계, 한미관계에 이 꼬인 매듭이 하나도 해법이 연결이 안 되는 답들을 내놓습니다. 27만의 구독자, 76만의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박수를 친다면은 좀 더 이 알릴레오 방송이 시작한 것처럼 사실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추론하는 능력을 좀 더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갖추고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질문 하나하나의 답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하는 거라서 재밌으니까 본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두고, 이 방송이 나온 이유도 우파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우파는 죽어도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할 능력이 없는 거로 생각했더니 생각보다도 사실은 국려지 지역이죠. 공영방송, 심지어 공중파까지도 우파들 잘 안 내줍니다. 목 다 잘랐어요. 그럼 목소리는 내야 되니 할 수 없이 개인 유튜브로 지금 전부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고 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알릴레오가 만들어졌다면은,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라면은
국민들 수준도 역시 이걸 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그게 사실을 증거로 하는지 분별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놓는다는 데서는 저는 이 알릴레오의 출연을 환영을 합니다. 우리 홍 대표는 북한 조선중앙TV 같은 좌파 유튜브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눈과 코와 귀를 가진 그리고 입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색깔이 다른 여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교육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방송에서 문정인 특보를 낸 것은 나름대로 알릴레오에서 계산을 하고 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문특보의 방송 내용 자체는 미북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상호 연관성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 답변과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